고2 때 항상 너네들이 염두에 둘 것은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세특을 의식해야 돼. 세특. 왜냐면 세특이 너네 인생을 결정할 거야. 단지 지금의 학종이 아니라 지금 너네가 고3 5월이 되면 확정이 될 건데 이미 몇 개 학교는 확정 발표를 했고 대부분 학교도 눈치 보고 있긴 하지만 지금 내신 5등급제 상황에서는 현재 니네 윗 학년에 내신 반영되던 전형에 싹 다 내신을 없애버리거나 내신과 병행해서 이거 무조건 반영. 안 그러면 변별력 절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하겠지만 이제 입시 카드의 관리. 입시 카드라는 건 뭐냐면 내가 1년 반 후에 내가 쓸 수 있는 전형이 몇 개냐야. 쓸 수 있는 전형 중에 선택해서 쓰는 거잖아. 내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수능 성적, 내신 성적, 생기부 상황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밖에 없어. 다른 걸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는 거야. 쓰면 반드시 떨어지니까. 그럼 이제 카드 수가 적은 거고, 카드 수가 많다면 자기 상황에 맞춰서 가장 확률이 높은, 합격 확률이 높은 카드를 선택해서 던질 수가 있는데 카드 수가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밖에 못 던지는 거지. 그러면 떨어질 확률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고2 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카드를 줄이는 게 아니라 카드를 최대한 늘리는 거야. 일단 특정 전형에 매몰되는 애들이 되게 많아. 고2 때. 아까도 잠깐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자기 손으로 카드를 버려버리고 있는 거야. 손에 하나만 남기고. 왜냐면 그 카드가 제일 마음에 든다 이거지. 고3이든 고2든 오는 부담과 피로감이 어마어마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수험생들이 이건 너무 힘들다. 난 저 전형으로 대학 갈 거잖아. 이건 할 필요 없잖아. 이런 자기 합리화의 유혹을 뇌가 너희들 자아한테 던져. 즉 굴복하면 하나의 전형에만 매몰되는 거야. 하나의 카드만 집착하는 거지. 다른 카드는 이미 버린 거야. 그 결정은 1년 반 뒤에 하는데 벌써부터.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른들이 설명해줘도 무시하는 애들이 많아. 그건 어른들 말을 안 듣는 못된 애라 그래서가 아니라 당장 너무 힘들기 때문이야. 어쨌든 입시 분석가로서 나는 너네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위험하다는 건 알려야 되잖아. 그치? 고3 9평 보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다. 자기한테 뭐가 유리한지. 고3 9평 때 카드를 버리고 살릴 카드를 정하고 하는 거지. 지금 했다간 나중에 큰일 난다. 지금 오판한 것이 고3 때 너희들의 운신의 폭을 줄여버리게 되고, 그럼 지원 전략이 당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현재 입시 상황인데 거기서 실패하게 되고, 그럼 결국은 1년 더 하는 거야. 너네 입시가 내년 말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후년 말에 끝날 수도 있다는 뜻이지. 끔찍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특정 과목 포기한 애들이 있어. 나는 이게 수포자, 영포자 이런 말을 유행처럼 하고 농담처럼 던지는 게 너무 나는 공포스럽거든. 지금 입시 상황에서는 정시든 수시든 특정 과목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 전체 점수가 높아도 절대 합격할 수가 없어. 근데 왜 포기하느냐? 실제로 그 과목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부담과 피로감 때문에 뇌가 유혹을 하는 거야. 야, 너 이 과목 만약에 포기하면 대신 저 과목이 그 시간에 엄청나게 올릴 수 있잖아. 그게 차라리 선택과 집중으로서 전체적인 성과를 내는 거 아니겠니? 라고 뇌가 너네를 유혹해. 거기에 굴복을 하는 거지. 하지만 우리는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과목을 포기하잖아? 그것이 영어이든 수학이든 그 성적이 떨어지는 속도가 그 포기한 시간에 집중하는 그 과목의 성적이 오르는 시간보다 훨씬 빨라. 전체 성적이 계속 떨어진다는 뜻이지. 그 다음에 특정 과목이 완전히 망한 학생을 대학들이 환산 점수로 배제해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위험한 짓이야. 너네가 나는 좀 잘 가면 3년제 아니면 전문대지 4년제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특정 어떤 과목도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 모든 과목을 잘하라는 뜻이 아니야. 잘하든 못하든 포기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너네가 포기하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거든. 그 점 꼭 명심해야 돼. 전체적인 성취도가 하락된다. 말했지? 그 다음에 수능 내신 포기한 과목이 수능 내신 동시에 떨어뜨려. 둘 중에 하나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 내신에서 영어 포기할래. 장담하는데 반드시 수능 영어도 같이 떨어져. 나는 뭐 수학 포기했지만 그때 수학 시험 칠 때만큼은 열심히 할 거야. 아니야, 이것도 같이 떨어져. 꼭 명심해.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이 특정 과목 포기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수험 과목 관리에 대해서 이번 고2 때 수험 과목을 어떻게 관리해 놔야 고3 때 탑을 더 높고 화려하게 지을 수 있느냐, 그 얘기야. 수학부터 얘기해볼까? 수학은 기본이라는 말이 있어. 이 무슨 말이냐면 수학을 잘해야 대학 간다는 말을 많이 했을까 어른들이. 틀린 말이야. 수학을 못하면 대학을 못 간다는 말이 맞는 말이야. 수학을 잘한다고 뽑아주지 않아 대학은. 수학을 못하면 그냥 병신인 거야. 수학을 잘하면 당연한 거지. 야, 인서울대학교 간다는 애가 수학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니? 쟤는 병신이네? 넌 당연하네. 이따 설명하지만 결국은 과탐으로 승부하는 거야, 이 중에서. 난 수학만 잘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착각은 안 되는 거지. 물론 자기가 뭐 지방 사립대가 목표다. 그럼 가능할 수 있어. 하지만 인서울이다. 그 다음에 경기도권에서 네임드 있는 대학교가 목표다. 거기까지만 자기가 목표를 잡아도 수학은 무조건 잘해야 돼. 잘하는 게 만점 맞으라는 게 아니지. 그치? 대학 레벨에 따라서
잘하는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지, 그지? 수학만으로는 상위권 대학에 비교 우위가 어렵다, 그지? 상위권 대학에서는 수학은 당연히 잘하고 못하면 그냥 허수지원자 되는 거야. 잘한 상태에서 탐구로 비교 우위를 갖는 거야. 이따 얘기할게. 그다음에 정시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나친 심화학습을 고2 때 하는 거 나는 반대하는 편이야. 보통 선생님은 수학 전문 강사가 아니잖아요. 맞아, 난 수학 전문 강사가 아니야. 그럼 선생님 말이 틀렸을까? 내가 반대로 한번 얘기해볼까? 너네 수학은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영어는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국어는 국어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맞는 말이긴 해. 근데 상담받으면서 느낀 게 뭐니? 수학은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수학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공부 방법이 어때? 내가 영어랑 국어는 다 버려버리고 수학만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한테 부하를 주고 있지? 영어도 마찬가지고. 영어 선생님 과제 주는 거 보면 내가 국어랑 수학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 같지 않니? 그지? 결국은 불가능한 일이거든. 그럼 나로서는 수학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는 게 아니라 수험 과목들이 어떻게 상호 균형을 맞춰야 되겠느냐, 그걸 입시 분석가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지나친 심화학습 고2 때 하면 안 돼. 이 심화라는 건 뭐냐면 내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속 밟아 올라가는데 이걸 확실하게 앞단계를 진 이겨놓지 않고 계속 멀리만 가는 거야. 내가 분명히 밟고 지나갔는데 내 발자국이 안 찍힌 거지, 내 지나간 자리에. 그건 뭐야? 점수화되지 않는다는 거야, 내년 말에. 그러니까 고2 때는 중상 난이도로 수학, 결과값 도출에 실수가 절대 없도록 하는 수학 풀이 습관, 또 하나는 문제를 읽고 풀이 과정을 구상하기까지 최대한 속도를 줄이겠다는 목표. 이거 고3 때 실천하기 쉽지 않거든. 두 가지를 고2 때 달성하는 게 좋아. 내가 장담하는데 고3 때 수학 못하는 애들 중에서 수학이 실력이 떨어지거나 아예 수학적 머리가 없는 애들은 30% 이하고 나머지는 시간 제한 때문에 풀 수 있는 문제를 정확히 못 푸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이거 고3 때는 풀어야 될 문제 푸느라고 바빠서 못해. 그래서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뜻이 아니라 푸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길래 풀이 과정에서 실수를 하느냐. 아, 이때 선생님이 말해준 것처럼 이거를 했을 때 이 과정에서 반드시 여기서 중간 결과값을 도출해 놓고 다음 풀이 과정으로 진행을 해야만 실수를 하지 않는구나. 이런 자기만의 틀을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고, 남들보다 어려운 문제를 더 푸는 것이 아니라 중상 난이도에 멈춘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겠다. 문제를 읽고 거기서 문제에 주어진 값을 확인해야 되잖아. 그다음에 이제 풀이 과정을 딱 진행을 한 다음에 그다음 결과값을 도출하겠지. 그 총 시간이 줄어야 돼. 요걸 해놓고 고3 때 가서 수능 특강 수학을 보면 알아서 수학 점수는 잘 나와. 근데 보통 애들은 미리 열심히 하겠다고 해놓고 요 두 가지를 안 하다 보니까 고3 때도 계속 열심히 하는데 수학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고2 때는 이 두 가지만 얘기를 하자. 선생님, 그러면요 제가요 중상 난이도에서요 이 두 가지를 달성했어요. 그래도 심화하면 안 돼요? 당연히 이게 달성이 됐으면 당연히 심화해도 되지. 근데 이거 달성하고 심화까지 할 여력이 있는 학생을 난 거의 본 적이 없어. 왜냐면 우리가 수학만 하는 게 아니잖아. 다른 과목도 해야 되잖아. 이것만 해도 충분히 고2 내신 수학 최상위권으로 잘 나와. 왜냐면 내신, 수능이 아니라 내신이잖아, 고2 때는. 그지? 내신이 충분히 잘 나와. 왜냐면 어차피 이 난이도로 수학 프린트 다 주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는 문제나 유형 다 나왔고 요것만 해도 만점 맞을 수도 있어. 이거는 내년 말에 수능을 타겟으로 한 건데 이게 지나칠 경우에는 오히려 그 수능을 망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국어 볼까? 대학 갈 때 제일 중요한 과목이 수학인 건 맞아. 하지만 대학 가는 그 여러 가지 루트 중에서 가장 넓은 커버리지를 가지고 가장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건 국어야. 이게 보면 문과나 이과나 수학은 중요하거든? 근데 이과한테 국어가 더 중요해. 왜냐면 문과가 국어를 못하면 이건 완전 허수준자 돼버리는 거야. 근데 이과 애들이 국어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 문과는 수학을 등한시하지 않아. 차라리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수포자가 됐으면 수포자가 됐지, 문과 애들 중에서 수학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애들은 없어. 이과 애들 중에서는 국어가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애들이 되게 많아. 왜 중요한지 볼까? 일단 국어에서는 고2 때 해야 될 일은 국어 성적을 잘 맞는 게 아니야. 수학이랑 똑같은 원리야. 지문 읽고 문제풀이에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속도가 빨라야 돼. 읽는 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 읽고 나서 정보를 뽑아내는 것까지가 빨라야 돼. 왜냐면 누구는 빨리 읽고 못 뽑아내는 애들도 있고 누구는 느리게 읽지만 잘 뽑아내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전체 과정의 속도와 단지 읽는 속도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야. 그 다음에 요거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문제를 읽었어.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지문에서 찾기 위해서 발췌 회독에 들어가. 발췌 해독이 누구는 한 번, 누구는 두 번, 누구는 세 번이란 말이야. 있잖아. 문제 읽고 제시문 올라가서 한 번 발췌해서 바로 답 찾는 애들이 있고, 아니다. 뭐였지 문제가?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 또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아까 읽을 때 봤는데 어디 갔지 그거? 이런 애들도 있고. 그지? 발췌 독사 계속 올라가면 무조건 국어는 망해. 요거 어떻게든 고2 때 해결해야 되거든. 보자. 문학 실력은 수능 국어에만 한정되지만 비문학 실력은 수능 국어, 수능 사회뿐만 아니라 논술과 일부 학교의 자연계 면접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 비문학 실력이. 그렇게 해서 국어가 중요한데 문제풀이 정확도 고2 때도 좋으면 좋지. 근데 국어 시험도 내신에서는 암기 과목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신 준비하면 정확도는 올라가. 문제는 내년 말 수능에서도 정확도가 높길 바라는 거잖아. 그러려면은 아까 말했듯이 독해 속도가 빨라야 되고 발제 감각, 지문 읽고 바로 올라가서
아까 독해해 놨던 그 지문 속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찾는데 감각적으로 이쯤 있었는데 저쯤 있었는데 이 감각에 의해 조정되는 거지. 무슨 막 어떤 데 국어 학원 가면 막 공식으로 만들어주잖아. 접속사 찾아서 그 앞뒤를 보면 택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그거 안 통해. 안 통하는 거 알잖아. 그치? 내가 설명 안 해도. 해봤잖아. 시킨 대로 하면 안 되잖아. 그지? 이 감각을 만들어내는 거야. 고2 때는. 그 다음에 독해 지속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내가 지문을 읽다가 중간에 멈추고 딴짓하다가 다시 읽는 거. 이거 수능 때 그대로 이 습관이 반복돼. 지문이 길잖아, 최근에. 그지? 그걸 한 호흡에 읽어낼 수 있어야 돼. 집중력이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웃긴 게 뭐야? 지문 하나로 끝나나? 지문이 있고 한두 문제 붙고 또 다음 지문 있고 계속 반복되잖아. 쉽게 말하면 수학만큼 한 100분 잡고 100분 동안 계속 읽을 수 있어야 돼. 물론 100분 동안 계속 읽지. 왜 못 읽어? 문제는 읽으면서도 중간에 글자만 눈으로 읽고 머릿속으로는 이미 딴 생각으로 가버려 있고 중간에 집중력이 푹 꺼졌다가 멍해졌다가 다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읽기 시작하고 이런 거 너네 알잖아. 니네 그 상태잖아 지금. 이걸로는 국어 성적이 안 나와. 이것 때문에 국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지.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교과과정 이상의 어떤 새로운 지문과 배경 지식을 하고 가서 배운다고 해서 이거 해결 안 되거든. 이걸로 난이도 조절을 해. 현재 수능 국어도 마찬가지고 논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자연계의 논술이나 면접에서 문제풀이에 필요한 값들을 상수값들을 지문으로 줘버리지.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내가 수학 잘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근데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관련된 과목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지금 궁금할 테니까 간략하게만 얘기하자면 독해 속도 타고나는 거야. 발제 감각 그냥 중상 난이도의 문제를 많이 풀면 쌓여. 그런데 문제는 지금 너네가 노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요거 하나인데 신기한 게 뭐냐면 독해 지속 시간 내가 한 번 국어 지문을 읽기 시작하면 최소한 2시간 당장은 힘들 거야. 그러니까 뭐 최소한 나는 1시간 동안은 읽겠다. 그것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목표는 100분. 그러니까 쉬지 않고 읽는 거지. 계속 지문을. 문제 풀면서 당연히. 요 독해할 때 집중력이 유지되는 시간을 계속 늘리잖아? 그러면 신기한 게 속도가 빨라지고 감각이 올라와. 이거 원래 타고나는 건데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노력은 이것만 하자. 이 세 개가 다 필요하지만 이것만 하면 이게 자동으로 따라온다. 요거 외에는 사실상 이게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도 해결이 잘 안 된다. 어떻게든 이거 고2 때 만들어 놓자. 고3 때는 이거 쉽지가 않거든. 내가 국어를 100분 동안 할 여력이 될 것 같냐? 고3 가면? 하루에도 영어랑 국어에 40분 이상 투자하기 힘들어. 왜냐면 수학해야 되고 과학해야 되고 사회해야 되거든. 수행평가 무지하게 밀려 들어가지. 내신 준비도 해야 되지. 다음 달에 논술 원서 접수도 해야 되지. 뭐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이거 지금 해놔야 돼. 지금. 그다음에 1회독. 이거는 이제 원래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건데 그냥 지문 먼저 읽고 그다음 문제 풀고 바로 답 딱 고른 애들이 있어. 타고난 애들이 있어. 근데 매우 극소수야. 대부분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문제를 읽고 그다음에 초벌 독해 대강 읽는 거야. 통독이라고 하지. 그다음에 문제의 지문 선지를 보면서 다시 필요한 내용을 발췌 독해 올라가서 딱 2번이지. 2단계야. 이거만의 정답을 맞춰야 돼. 나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정답 맞추는데 만약에 내가 요게 안 되고 한 번 더 발췌했다. 있잖아. 지문 읽고 문제 읽고 다시 지문 올라가 찾다가 다시 못 찾아서 문제 선지 보고 다시 올라가서 이거 아까 어디 있었는데 어디 있더라 막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지? 그렇게 됐는데 결국 맞췄어 정답을. 그래도 틀린 문제로 간주하. 그 문제를 나중에 다시 풀어. 선생님 수학도 아니고 국어는 어차피 지문 한 번 읽어서 내용 다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또 읽으면 학습 효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한 번 봤던 지문을 다시 보는 게 배경지식 확장에는 도움이 안 되지 물론. 하지만 그 지문을 다시 볼 때 이거를 따질 여력이 생겨.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문 내용을 대충 알잖아. 내가 그때 이걸 놓쳐가지고 문제를 틀린 거지.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새로운 지문에 다른 문제에 다시 대응하기 위한 적응을 하려면 이미 배경식으로 알고 있는 지문도 다시 보는 문제풀이 태도가 필요한 거지. 만약에 너네가 저 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미 배경식 알면 무조건 이 시간이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냥 새로운 문제로 할래요. 새로운 지문을 할래요. 할 수도 있어.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도전적이고 진지한 태도처럼 보일지 몰라도 장담하는데 계속 반복돼 이게. 계속 이게 3회차, 4회차, 5회차 새로운 지문을 볼 때마다 발전이 없어. 이미 배경식 아는 문제로 재학습을 해줘야 이게 생긴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지식적 관점도 봐야겠지. 예를 들면 이 문학작품에서는 지은이의 의도와 사회적 배경을 한 세트로 해서 한꺼번에 이해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사회적 배경은 알겠는데 그것이 왜 지은이 의도와 연결됐는지 이 작품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요런 학습 태도도 필요하거든. 그건 이제 담당 선생님이랑 상의하면 돼. 하지만 이 선생님이 정확하게 그 교과 지식적 관점을 설명해 주시면서도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너네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설명하는 부분 수학과 영어를 배려하지 않고 무조건 국어에 최대한 시간 투자해 쪽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담당이 자기가 그거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과목의 균형 관점에서는 최소한 요거. 그다음에 담당 교사가 요구하는 부분은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수학과 영어의 균형 관점에서 그 한도 내에서만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이거는 해보면 알겠지만 최소한의 노력이거든. 이건 무조건 해야 돼. 그다음에 이제 탐구, 개념 이해 위주. 야, 이건 진짜 너무 뻔한 얘기지? 뒤에 들어보면 알아. 보통 사람들 개념 이해 위주로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좀 다른 얘기야. 그다음에 올라운더. 알겠지만 바로 너네 위탁령까지만 해도 야씨 물리화학 빵빵하면 생명과학이나 지학 좀 딸려도 이게 가능했거든. 그다음에 난 물리화학 빵빵하니까 물리화학에 가산점 많이 주는 대학 정시 지원하면 되지. 이 가능했거든. 너네 짤 없는 거 알지? 너네 올라운더야 그냥.
다 잘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 잘한다는 게 국영수 다 잘하는 것보다 탐구 다 잘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 왜냐면 국영수 각각 한 문제씩만 틀려도 다 잘하는 거거든. 근데 탐구는 한 문제 떨어지면 막 3등급 잃어버려. 아 물론 탐구 전체에서가 아니라 과목당 한 문제 틀리면 막 3등급 잃어버려. 그러니까 다 실수 없이 완전히 잘해야 인서울대학교를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자 이거 보자면 대부분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레벨의 대학교들은 탐구가 당락 결정한다. 아까 얘기했었지. 문과든 이과든 수학은 기본이야. 그 위에 이것까지 잘해야 합격을 시켜준다. 국어는요? 국어 못하면서 허수지원자지 그거는. 문과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고2 때와 고3 때 탐구 점수가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네가 지금 탐구 점수가 높든 낮든 고3 때 성적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정말 고2 때 수학 엄청 못하다가 고3 때 수학 잘하는 애들은 드물긴 해. 왜냐면 그 드문 게 불가능해서 드문 게 아니라 엄청 수학을 고3 때 열심히 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드문 건데 탐구는 아니야. 모든 학생들이 막 뒤죽박죽 고2 때 잘하다가 고3 때 떨어지고 고2 때 못하다가 고3 때 오르고 일관성이 없어. 그 얘기는 뭐야? 지금 탐구 점수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모의고사 탐구 점수에 집착할 필요 없다는 거야. 내신은 당연히 잘 봐야지. 자 어쨌든 암기 반복에 의해서 탐구 고득점을 올리는 애들이 있어. 보통 학원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거든. 암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3주 전에만 암기해. 나머지는 절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출제가 그렇게 안 되는데 출제가 이거 위주로 되는데 얘들 당장 점수 올려놓은 것 같은데 말했잖아. 고3 때 절대 그거 점수 안 돼. 무조건 떨어져. 왜냐면 암기 반복을 하려면 얘들이 국영수까지 하면서 탐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얘들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응용하는 능력을 갖추고 암기 반복을 할 시간이 없거든 현실적으로. 근데 개념 이해를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 백업하는 암기 반복을 안 해서 실제로는 점수가 낮은 애들도 있거든. 하지만 얘들은 되게 적은 시간 투자로 엄청나게 점수를 올려 고3 때. 그게 이런 걸 초래하는 거야. 아까 계단 얘기했지. 선행보다는 완전 학습. 앞에 누가 100칸을 밟고 계단을 올라갔어. 근데 너무 빨리 뛰어가는데 집착하다 보니까 발자국 제대로 표시가 안 됐어. 여기로 걸어갔다는 보장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나는 60칸밖에 못 갔지만 발자국을 꾹꾹 눌러서 찍어놨어. 이게 완전 학습의 개념이야. 그 다음에 정신없이 달리는 건 고3 때 할 얘기야. 고2 때 할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 근데 저는요 과학이랑 사회 둘 다 너무 좋아해서요. 개념 이해를 하고도요. 이에 대한 응용 감각 찾고도요. 이거 할 시간이 있어요. 아 그럼 당연히 이거하고 이거까지 하면 너무 좋지. 이거 하고 이거 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야. 이것만 하지 말만 하고 이걸 경시하지 말라는 거지. 혹 이걸 중시하다가 이걸 못한 한이 있더라도 이것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득이란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하고 이거 할 시간 있으면 그거는 이제 자기가 얼마나 과탐 사탐 관련된 과목들에 관심이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수학과 달리 충분히 할 수 있거든 이거는. 그럼 해도 돼. 그럼 좋은 거지. 그다음에 대학별 환산 점수로 경쟁자들의 편차를 쭉 벌리는 장난질을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탐구거든. 대학별 환산 점수 외에도 논술, 재심 기반 면접, 생기부 기재 모두에서 사실은 얘 탐구가 플러스 알파를 담당하고 있어. 수학 사실은 정말 뭐 수학적으로 타고나고 수학 선생님한테 담당 교사한테 좀 이쁨도 받고 그 정도 아니면 수학 생기부 기재 사항이 경쟁자보다 좋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 그 다음에 너네도 알겠지만 국어랑 영어 생기부 기재대 봐야 좀 약간 폼이 안 나. 나중에 이제 생기부 꾸리기 내가 동영상 할 때 자세히 설명할 거야. 그런데 탐구는 달라. 뭐 사회문화, 그다음에 경제, 뭐 물리, 생명과학, 뭐 단백질과 화학대사, 뭐 결합 이런 것들은 그럴듯하게 포장이 잘 되거든. 학교 선생님들도 능숙하고. 그러니까 생기부 기재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탐구 배경지식이 된 애들이 재심은 독해 속도와 정확도가 빠르고 논술은 완전히 이 배경지식으로 풀게 되어 있고 이렇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탐구가 백업이 됐을 때 결국은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에서도 얘가 플러스 알파를 담당한다. 명심하고 당연히 교과지적 관점은 담당 교사와 또 상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2 때 항상 너네들이 염두에 둘 것은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세특을 의식해야 돼. 세특. 왜냐면 세특이 너네 인생을 결정할 거야. 단지 지금의 학종이 아니라 지금 너네가 고3 5월이 되면 확정이 될 건데 이미 몇 개 학교는 확정 발표를 했고 대부분 학교도 눈치 보고 있긴 하지만 지금 내신 5등급제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너네 말고 니네 윗 학년에 내신 반영되던 전형에 싹 다 내신을 없애버리거나 내신과 병행해서 이거 무조건 반영해. 안 그러면 변별력 절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하겠지만 이걸 항상 의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했으니까 이거 중 딱 하나 요것만큼은 지금 박아놓고 갈게. 내가 무슨 얘기냐면 너네들은 어떤 과목에서 어떻게 생기부 기재돼야 교수가 좋아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야. 어쨌든 맞는 말일 거야. 그 선생님들도 너희들 위해서 해주신 말이니까. 하지만 내가 여기서 꼭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고2 세특 잘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고1 때의 확장이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얘가 너네가 고1 생기부에 뭐 이러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기 진로에도 적극 반영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은 거기서 생긴 새로운 관심을 고 때는 어떻게 반영했느냐? 어떻게 계속 진로 탐색을 하고 있느냐? 학년이 연결되는 학교와 학기가 연결되는 걸 교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고2 때도 항상 세특을 의식하는 건 중요한데 머릿속에 고1 내용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너네 생기부 수정 기간이니까 지금 생기부 볼 수 있잖아. 근데 정말 너무 관심이 없어서 오자 없어요 하고 다시 학교에 제출하고 끝낸 거지.
학교에서 받았을 때 복사해놔야 돼. 복사하기 싫으면 완벽하게 암기해놔야 돼. 그렇게 해야 당장은 몰라도 고2 때 내가 이 활동을 하고 담임선생님이 어떻게 기재됐으면 좋은지 간략하게 메모해와 라고 했을 때 너네가 고1 때 생기부를 뒤져가지고 이거 연결돼서 고2 때 한 활동이랑 억지로 연결하더라도 관련 지어서 고2 때 이것 때문에 내가 고2 때 이걸 했다. 이렇게 적어서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는 그대로 써주거든. 요것만큼은 꼭 챙겨라. 나머지는 내가 자세히 설명해줄게 나중에. 이제 학습 패턴 들어가자.